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마감재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시간 페인트 편입니다. 최근에 필름 자재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페인트로 마감된 현장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인테리어 좀 한다 하면 페인트가 1순위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이엔드 인테리어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자재가 바로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하이엔드라고 부르는 고급 공간은 아직도 페인트를 쓰는 것일까요? 바로 큰 메스감과 형태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독특한 텍스처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마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스감. 페인트는 석고보드나 테이퍼보드 등의 기초 작업으로 퍼티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게 되는데요. 면과 면이 만나는 곳을 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큰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아는 필름이나 이런 것들은 분절선이 있잖아요. 타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절이 없는 큰 덩어리 형태, 즉 큰 메스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테리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바로 불필요한 선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원하는 심플하고 미니멀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디자이너들은 라인 정리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최소한의 선으로만 공간을 만들어서 더욱 심플한, 그야말로 더할 것이 없는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문성과 몰딩, 걸레바지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 이런 도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선만 남겨두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할 때 마감을 할 수 있는 자재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소개드린 필름과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페인트입니다. 이렇게 문 때문에 필연적으로 라인이 서게 되잖아요. 공간이 작을 경우에는 필름 1200포까지 제가 시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200 안에서 공간이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분절선 없이 시공할 수가 있지만, 공간이 넓어지면 필름 같은 경우에는 분절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페인트라면 어떨까요? 모든 공간을 분절 없이 꼭 필요한 선만 두고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큰 메스감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래서 페인트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런 큰 메스감을 만들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군더더기 없는 큰 메스감이 놓임에 따라서 작은 집은 더 넓게, 넓은 집은 더더욱 넓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한참 열광하던 올 화이트 인테리어, 단지 전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예쁜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잘한 올 화이트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디테일 제어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군더더기 없는 큰 덩어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공간이 더 멋져 보였던 거죠. 큰 메스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페인트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 형태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먼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페인트는 라운드면이든 굴곡이 있던 어떤 곳에든 도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형태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형식은 어떤 거냐 하면,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디자이너들은 공간을 구성할 때 어떤 마감재가 오느냐에 따라서 목공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계획할 때 여기는 필름, 여기는 타일,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필름과 타일이 왔을 때는 목공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다른 소재가 만나는 곳은 이렇게 코너 쪽에서 분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몰딩을 건다던가. 또 이런 마이너스 몰딩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제 천장에서 만나는 삼거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등이요. 그런데 페인트는 의도된 이런 부재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마이너스 몰딩이니 이런 거 없이도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의도가 됐다면요. 또 페인트는 도어에도 시공이 가능해서 디자인 공사에 꽂힌 도어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웨인스 코팅을 마감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자재는 없죠. 페인트가 마이너스 몰딩 없이 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없애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페인트로 마감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라인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일 것 같아요. 천장과 벽체가 만나는 부분, 도어의 상부 부분, 때에 따라서 인코너 부분까지도요. 라인이 생겨서 공간이 정리되는 느낌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크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도어의 상부 같은 부분은 문이 움직이면서 충격 때문에 상부 쪽에 크랙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재 수축 팽창에 따라서 천장이나 벽 만나는 부분이 크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실리콘으로 쏜다고 하더라도요. 또 이렇게 피치 못하게 한 면에서 다른 소재를 쓴다던가, 소재의 넓은 면, 가로 세로가 만나는 면이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수축 팽창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크랙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점입니다. 바로 다양한 텍스처의 표현인데요. 최근에 참 멋진 텍스처를 만들 수 있는 페인트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페인트 자재는 발페인트의 발레나 제품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저희가 보통 스페셜 페인트 시공을 한다고 해요. 이런 벽체에 붓이나 롤러로 다양한 텍스처를 만드는 시공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더 유니크하고 멋진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발레나 참 저도 좋아하는 스페셜 페인트인데 너무 비싸요. 비싼 것도 있지만 발레나를 좀 잘못 쓰면 공간이 더 작아 보이는 느낌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또 유럽식 미장이라는 스페셜 페인트도 있는데 발레나보다는 조금 더 거칠고 입체감이 있는 자재예요. 또 시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리석 느낌을 나게끔 페인팅을 하는 작업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막 건물 외벽에 했던 시공을 실내에도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텍스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페인트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좋은 페인트 장점만 있을까요?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지금부터 단점 설명 들어갑니다. 페인트로 집 인테리어 계획하시는 분들도 이 단점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바로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페인트는 먼저 목공사가 필수입니다. 러프하게 일부러 의도가 있다면 시멘트 벽에 바로 도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플랫한 벽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공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때문에 보통 벽지랑 페인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벽지로 할까 페인트로 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페인트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목공사가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로 마감을 한 현장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또 페인트는 얼만큼 손이 가냐에 따라서 페인트의 마감 퀄리티가 결정되게 됩니다. 옛날이야 줄퍼티 대충 잡고 대충 칠했지만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올퍼티가 기본입니다. 예전처럼 줄퍼티 대충 해서 칠하면 3일이면 될 거 올퍼티하고 시공을 하게 되면 짧게는 5일에서 오래 걸린 7일, 8일까지도 시간이 걸리게 돼요. 이렇게 작업 시간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또 페인트 마감면은 빛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측광을 때리게 되면 아주 코딱지만한 티클까지도 되게 부각이 되게 돼요. 아직까지 저는 어디 아무리 좋은 공간 가도 100% 완벽한 페인트 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예민하신 분들은 페인트 작업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긴 저희 사무실인데요. 모든 면이 벤자민 무어의 스커프 X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벽체 이렇게 보면 참 매끈하게 마감이 잘 나왔죠. 그런데 빛을 옆에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올퍼티에서 작업하면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티끌까지 정말 없애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2배의 시간이 더 들 겁니다. 주공무에서 본다면 해가 드는 거실 쪽의 페인트, 해가 측광으로 비출 때는 정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놔도 조금 울퉁불퉁한 면이 표시가 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페인트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보수랑 유지 부분입니다. 페인트 튼튼해요? 벽지보다 튼튼할까요? 유지력 되게 궁금하시죠? 페인트는 이 제품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스크래치에 강한 페인트는 벤자민 무어의 스커프 X 제품이 있고 던 에드워드의 익스큐짓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 발페인트의 V55 제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벤자민 무어를 좋아해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스커프 X 이 페인트 처음 써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스크래치에 비약적으로 강한 강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런 페인트들 있잖아요. 좀 강도 아예 없고 이제 입자가 굵은 것들, 이런 거는 그냥 물티슈로 닦는다거나 손 한번 짚으면 그냥 손자국 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친구들은 얘기가 다르죠.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웬만한 오염 같은 것들 물티슈로 슥싹하면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인트 면에 기스가 났다? 이거 거기만 퍼티 칠하면 되지 않냐고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딱 그 자리만 표시가 나요. 발 페인트는 좀 덜 티나고 던 에드워드 덜 티나고 없습니다. 어떤 페인트든 무조건 티가 나요. 그래서 보수를 하려면 그 면 전체를 다 새로 도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다른 자재 벽지랑 비교를 한다면 벽지는 꼭 전문가가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페인트는 기초 작업이 잘 돼 있다면 이렇게 퍼티 작업해서 샌딩한 다음에 칠하면 되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적은 보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크랙입니다. 저 인테리어 대표들끼리 가끔씩 모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떠한 자재들의 문제점이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참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 페인트의 크랙도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크랙은 왜 생기는 거고 어디에 생길까요? 크랙은 자재의 수축 팽창과 충격과 움직임이 있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한 면에서 중간에서 크랙이 가는 일은 잘 없어요. 보통은 이 코너 자리라던가 그래서 도어 근처에서 이런 크랙들을 볼 수
수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크랙이 생길 만한 부분에 의도적으로 분절선을 넣는 것도 크랙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페인트로 집 전체의 마감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페인트로 완성된 공간은 이런 진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자재들이 계속 수축을 하잖아요. 팽창을 할 때도 있고. 그럼 이런 크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을 맡아주신 인테리어 팀에게 이런 페인트 보수하는 방법도 미리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페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디프로그 스튜디오는 항상 이런 좋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더 멋지고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